은행보다 보험사라.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초유의 사태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은행보다가 보험사가 더 낮아졌습니다. 진짜 초유의 사태예요. 이게 풍선 효과라고 있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에서 풍선 효과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규제를 하면 다른 쪽에서 또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하단이 3.65%입니다. 그런데 6대 보험사 삼성, 한화,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이렇게 6대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하단이 3.19%입니다. 진짜 웃기죠. 상단은 6.13%로 시중은행보다는 높습니다. 6.05%보다는 높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아니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국고채 3년물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뭐 보험사도 그렇고 제2금융권도 그렇고 그렇게 통화정책을 하잖아. 이게 일반적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8월 23일 날 2.92%입니다. 8월 5일에 2.805%였고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실상 조금씩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죠? 올라가는 건 맞지만 과거 2022년 10월 25일 4.495%나 또 2023년 10월 4일 4.099%나 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졌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도 낮아지는 게 정상은 맞아요. 낮아지는 게. 그런데 최근에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것도 집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22주 연속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여기에 관치금융이 발동이 된 거예요. 관치금융. 이거 진짜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관치금융이 뭐냐. 5대 시중은행에다가 금리 올려라. 주택담보대출 올려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면서 5대 시중은행은 여러 번 금리를 올렸어요. 여러 번 금리를 올리니까 하단이 3.65%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어떤 추세에 따라서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상금리를 붙여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3.19%가 된 겁니다. 3.19%. 저는 이게 시장을 완전히 교란시켰다. 금융시장 전체 건간이 뒤집어졌다. 시장이 발칵 뒤집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금융이라는 게 진짜 웃겨집니다. 웃겨집니다. 진짜로. 왜 웃겨지느냐. 이제 말입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 안 받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6대 보험사로 갑니다. 6대 보험사로 가면 주택담보대출이 3.19%니까 많이 해준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주택담보대출을 더 금액도 늘려줍니다. 왜? DSR이 지금 일반적으로 2금융권은 50%예요. 50%. 1금융권은 40%지만 내가 버는 소득 중에 말입니다. 40%까지 원리금을 낼 수 있는 만큼 대출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험사는 50%고요. 저축은행은 65%입니다. 굉장히 크게 많이 조절이 됐죠. 그러면 여러분 5천만 원 소득자다. 그러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은행에서 받을 때는 4억밖에 못 받습니다. 비은행에서 받으면 DSR 규제가 50%니까 5억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5억까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풍선 효과가 만들어져서 또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관치금융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관치금융이. 관치금융이 시장을 완전히 망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치금리가
시장을 뒤집어 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또다시 말입니다. 저는 집값이 떨어질 조짐이 조금씩은 보인다. 조심스럽게 예측은 했어요. 왜냐하면 매물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말입니다.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과연 집값이 떨어질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말입니다. DSR 2단계를 9월부터 도입을 하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DSR 2단계가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1.2%포인트의 가상금리가 붙으니까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대출의 속도는 굉장히 빨리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흐름. 집값이 올라간다는 흐름을 보면 대출은 그만큼 또 많이 올라갑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심리가 안 바뀌었거든요. 심리가. 그러면 결국은요. 집값을 또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요. 절대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맡겨놔야 돼요. 이전 정부도 그랬는데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 관치금융이 판을 치니까 시장은 더 왜곡이 되고 이 왜곡은요. 저는 집값 급등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물량이 늘어나서 제가 매물이 굉장히 늘어나고 많이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이지만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시장이 조금 차분해질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처럼 관치금리발 풍선 효과가 또 생긴다면 시장에는 더 큰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윤석열 정부는 공급 중심의 정책이다. 어떻게 하든 공급을 하려고 들 거다. 이거 기본적으로 저는 성립이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다가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크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아마 시장에서는 크게 작동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기왕이면 지금은 무리하게 집 사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듭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시장을 좀 더 관망하는 게 더 어떨까 그런 생각은 저는 해봅니다. 너무 무리하다 보면 시장에서는 탈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